안녕하세요. 저는 러셀 평촌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강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셀 평촌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강민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이제 부흥고 시험이 또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학원 주변에 부흥고가 좀 가깝다 보니까 부흥고 학생들이 또 이제 러셀을 많이 다니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또 겹치는 학생들도 많다 보니까 부흥고 학생들에게 뭔가 이번 시험을 대비하면서 좀 좋은 팁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1학기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하면은 좀 더 잘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말고사 만점 대비 전략이라고 이름 붙이면 좋겠죠? 네, 그 전략과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1학기만 공부하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지금 기말고사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2학기는 여름방학부터 어떻게 대비를 하면 국어와 물리를 좀 더 공부를 좀 잘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확실히 기말고사 만점 대비 전략 되게 어려운 말을 그런가요? 역시 네. 올해 중간고사 때 문학점이 부흥고에 전교에 2명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박영쌤 학생이라는 질문이 있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딱 전교에 2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반에서 또 나와서 저도 너무 기쁘고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자랑을 하자면 저희가 작년 이제 부흥고 2학년 문학 전교 1등도 저희 반이었어요. 전교 1등뿐만 아니라 그렇죠. 네, 1등급이 또 몇 명 더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부흥고는 이제 5년 넘게 대비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아주 조금 알겠다 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쩐지 매년 이 부흥고의 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매주 올 때마다 사람이 더 늘어난다고 저희 요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요. 쌤인데 제가 이제 민규쌤 처음 뵙기 전에 이제 문자로 쌤을 뵌 거예요. 쌤을 소개하는 글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일본 대학 출신 선생님을 학원에서 처음 봤어요. 제가 나름 강의를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제 두 눈 부릅뜨고 여러 선생님들을 많이 봐왔는데 일본 대학 출신, 교토대 출신이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이제 일본이 워낙 과학 쪽으로 좀 많이 발달하고 유명한 이제 나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이 또 러셀에 지금 기강을 잡으러 오셨나. 제가 잡히러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듣기도 그렇고 제가 확인한 바로도 그렇고 굉장히 과학에 있어서는 대단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물리를 좀 사랑할 뿐이죠. 근데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사실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워낙 과학적으로 좀 앞서 있기도 하고 또 교토대 학교라는 학교가 서울대 학교보다 세계적으로 랭킹이 좀 높은 그런 학교. 지금 약간 은근한 어필을 하신 거군요. 난 사실 서울대보다 더 좋은 학교를 나왔다. 맞습니다. 그쵸? 우리 부흥고 친구들이 이제 또 민규쌤 수업을 듣는다면 과학에 있어서는 정말 정교한 지식을 배워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학생들한테도 아주 좋은 분한테 배워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리를 사랑할 수 있는 학생들이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기말고사를 어떻게 공부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를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일단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2학년 친구들은 국어는 문학을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1차 고사는 현대문학이 좀 많이 있었다면 이제 2차 고사인 기말고사는 고전문학이 지금 주로 시험 범위로 꾸려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고전문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현대문학은 특히 시에서는 이게 갈래 구분이 따로 없어요. 근데 이제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는 시대에 따라서 갈래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흥고 시험 범위만 봐도 참기파랑가는 향가고요. 동동은 고려가요고 누앙사는 가사 그리고 또 시조가 5편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다른 갈래예요. 그럼 이거는 갈래에 대한 특징을 꼭 정리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 작품에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작품이 무슨 갈래에 속해 있고 그 갈래는 고유한 어떤 형식적 특징이 있는지 이거를 무조건 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참기파랑가로 짧게 예를 들어볼게요. 참기파랑가는 19체 향가이기 때문에 향가에서 가지는 특징이 뭐가 있을지를 정말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정리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체라는 게 10줄짜리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향가의 특징이 마지막 2줄을 묶어서 낙구라고 해요. 거기에 꼭 감탄사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야지 우리 친구들이 시험지에서 당황하지 않고 시험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는요, 부흥고는 우리 친구들 잘 알다시피
굉장히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어요. 국어는 시험 범위가 지금 거의 한 3, 4년째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쌤이 좀 당부하고 강조하고 싶은 거는 부흥고 대비는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작년, 재작년, 그리고 3년 전 기출을 꺼내보면은 이 작품들이 다 시험 범위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그때는 뭐가 출제됐고 어떤 형식으로 출제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일단 부흥고 시험지에도 정형화된 특징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국어에 있어서는 우리 친구들이 딱 그 1차 고사, 중간고사 시험지를 펴놓으면 알 거예요. 딱 시험지를 폈을 때 작품이 보통 2개씩 묶여 있어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때 한 면에는 이제 지문이 묶여 있다면 오른쪽 면은 두 작품을 비교해서 형식적인 특징을 물어봐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한 작품의 형식적 특징을 물어봐요. 세 번째 문제는 두 번째 지문의 내용적인 걸 물어봐요. 이런 게 거의 복붙 하듯이 한 4, 5년 동안 반복되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기말고사를 잘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지피지기 100점 불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완전히 알죠. 무슨 뜻입니까? 적을 알고 네. 나를 알고 네. 100번 싸워도 네. 위태롭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1차 고사, 중간고사 시험지를 펴놓고 이건 내 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분석하고 내 약점은 뭔지 분석해서 내가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전략을 수립을 하는 거죠. 그럼 쌤이 금방 강조한 것처럼 부흥고의 국어 시험지는 거의 번호마다 나오는 패턴도 정형화되어 있을 만큼 좀 정교하게 늘 좀 짜맞춘 것처럼 나오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작년, 재작년 혹은 없다라고 하면은 중간고사 시험지라도 놓고 그 형식을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맞춰서 내 이번 시험 범위를 정리해 보면은 충분히 좋은 공부가 될 수 있다라고 쌤이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부흥고 마스터 아닙니까? 아 근데 이게 또 시간이 또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 평촌 지역에서 메가스터디에서부터 러셀까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대비를 하면서 부흥고는 늘 제가 중점적으로 대비를 했던 학교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 대비를 하면은 정말 저는 시험지 한 100장 섞어놓잖아요. 부흥고 시험지 찾을 수 있어요. 이야. 정말 장담컨대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부흥고뿐만 아니라 평촌고, 배경고 다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 이제 부흥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좀 주의해서 봐야 한다라고 제가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물리는 좀 어떤지 좀 네. 얘기를 들어볼까요? 물리는 사실 일단은 국어와는 좀 다르게 네. 학교별로 어떤 시험 범위가 좀 달라진다던가 이런 게 없어요. 물리는 아주 정형화된 형태의 내용들이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걸 가르칩니다. 좋네요. 그럼요. 되게 그럼요. 사실 편해요. 너무 공부하기가. 좋은데요? 저는 상상도 안 되는, 그쵸? 그죠. 국어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장점은 맨날 하면 되는 걸 하면 돼요. 학교마다 조금씩 시험 범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내용이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쵸. 네. 근데 반대로 단점은 네. 컨텐츠, 시중에 존재하는 컨텐츠량이 적습니다. 그게 또 반대로 또 장점이에요. 그쵸.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 안에서 문제를 활용해서 내다 보니까 문제를 창조하지 않습니다. 돌고 도는군요. 네. 좋네요. 심지어 어디서 돌고 도냐? 모의고사 있죠. 교육청 모의고사나 네. 수능 이런 고3 영역까지도 구분 없이 정말 우리가 소위 이제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하는 거 네. 빼고 그거는 그 잘 안 나옵니다. 네. 물론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한두 개 정도 변별력을 가리기 위해서. 근데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선에서 숫자만 조금 바꿔서 출제하는 게 보편적인 학교의 출제 양식이고요. 부흥고는 그 중에서도 앞부분에는 조금 쉬운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내고 뒷부분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모의고사에서 가져다가 내서 문제의 난이도를 극단적으로 올리기보다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시간이 조금 부족하게 만들어서 시간에 쫓겨서 실수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변별력을 좀 다루는 편이에요. 좀 치사하죠?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사실 물리라는 과목은 굉장히 뭐랄까요? 질서정연한 과목이어서 A, B, C, D를 따라가서 네. F라는 결론에 도달하면 바뀌지 굉장히 편해요. 그렇군요. 네. 네. 절차적 사고를 거칠 수 있는 연습만 하면 누구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게 사실 물리거든요. 표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만점. 정형화된 문제고요. 성실하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물리고요.
그래서 부은고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까지는 이제 일과 에너지라는 부분까지 시험 범위가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보편적으로는 연력학이랑 특수상대성 이론이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편인데 굳이 그 뒤에 점전화가 들어가는 전기력에 관한 부분을 하나 더 넣었어요. 이제 이 점전화라는 부분은 수능에서도 추론 문제로 항상 어려운 문제로 학생들에게 이 고통을 주는 단원인데 굳이 그 단어를 이번에 넣었단 말이죠. 그 이유는 이제 유추해 보면 연력학하고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지 않을 거다. 보통 거기서 어려운 문제를 수능에서도 안 내거든요. 대신에 점전화의 추론 문제에서 변별력을 가릴 수 있는 문제를 좀 출제하겠다라는 어떤 무언의 메시지로 그렇죠. 보시는군요. 그렇다면 정리하면 지금 부은고에서 물리 1등급 혹은 물리 어떤 좀 등급을 노리는 친구들은 금방 말씀하신 영역 뭐였죠? 점전화의 추론 문제. 그 부분을 조금 더 대비를 하면 맞습니다. 약간 등급 방어와 1등급 사냥에 맞습니다.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그럼 상대적으로 시간과 어떤 노력을 분배한다면 확실히 이 뒷부분에 좀 더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상위권 친구들 맞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물리 점수가 그동안 중위권에 머무르거나 하위권이었는데 이번에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 조금이라도 더 해보겠다. 과감하게 점전화를 버리세요. 그럼 차라리 앞부분에 그렇죠. 투자를 해서 점수 최대한 방어한다. 그럼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모의고사 기출을 공부한다는 건 2학년 물리 모의고사 기출뿐만 아니라 3학년 수준까지도 필요하지만 맞습니다. 킬러라고 불리는 문항까지는 조금은 과할 수는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근데 보통 물리에서는 킬러라고 하는 문제가 보통은 역학에서 일과 에너지 분야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거의 지난 범위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이번 시험은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아직은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기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바꿀 수 있다. 포기하긴 이르다.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 보면 수능 특강도 공부 많이 하던데 부은고는 수능 특강을 쓰지는 않는 편인가요? 수능 특강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사실 올해 수능 특강 문제가 좀 쉬워요. 그러니까 특히 이번 부은고 시험 범위의 수능 특강 문제가 올해 건 좀 쉬워서 제가 따로 일부러 말씀은 안 드린 거고 혹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시간적 여유가 좀 된다면 최근 3년치 수능 특강을 오히려 보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올해 것뿐만 아니라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물리는 컨텐츠가 많이 부족하다는 게 이런 면도 좀 있나 보네요. 옛날 걸 끌고 또 풀어와야 되는. 맞습니다. 특히나 이 모의고사에서 연력학이랑 특수상대성 이론은 한 회차당 한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한 문제씩밖에. 그러면 사실 1년에 고3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 보는 횟수 해봤자 5문제, 5문제에서 10문제밖에 없어요. 그럼 최근 3년치 다 해봐야 30문제입니다. 저는 예를 들면 부은고 시험 범위에 있는 창기파랑과 동동 누앙사를 모아주잖아요. 진짜 과장 없이 5,000문제 이상 줄 수 있어요. 정말로. 제가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워낙 바쁘니 제가 정말 욕심내지 않고 컴팩트하게 교재를 구성했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유명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국어 시험 범위는 너무 유명해서 사실상 우리 친구들이 정말 공부할 때 정말 많은 콘텐츠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사실상 저는 국어에 있어서는 이 범위를 좀 어떻게 하면 내가 간결하게 처리할까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물리에 있어서는 너무 자료가 많지 않으니 어떻게든 좀 더 많이 조금 접해봐서 좀 감을 길러가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있는 문제집도 쓰지만 기출 문제부터 해서 최대한 많은 컨텐츠를 끌어다가 아이들한테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료가 없는 친구들은 저한테 연락을 하면 제가 다 챙겨줄 수 있고 꼭 제 수업을 안 들어도 언제든지 다 챙겨줄 수 있으니까 선생님 보냈습니다. 그렇죠. 잘 들으세요. 가경쌤 수업을 듣고 있는 부은고 친구들은 박민규 선생님 찾아가면 무료 제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따냈어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뭐 좀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해주신다고 하셔서 정말 우리 친구들 중에 혼자 물리를 공부하고 있어서 내가 자료가 너무 없다. 내가 정말 그래도 혼자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질문을 좀 하고 싶다. 흔쾌히 도와주신다고 하니 그런 건 조금 눈여겨보시고 좀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 창구를 쌤이 이제 만들어주시면 연락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은
직보 때도 네. 꼭 수업을 안 들어도 질문이 있다면 편하게 와서 해도 되고요. 좋습니다. 네. 국어랑 물리가 또 같은 날 시험을 그렇죠. 보죠. 네. 이게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 국어 물리를 4번 시험을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직보가 너무 힘들었는데 올해 저희가 이제 좀 원만한 네. 합의와 네, 그럼요. 원만한 합의와 협상을 통해 좋은 시간대를 만들어놨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국어 공부하다가 물리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박민규 쌤을 찾아가봐서 질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일단 우리가 기말고사는 이 정도 준비하면 좋겠다. 네. 근데 뭐 조금 더 요약해 주실 수 있는 말 있나요? 다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국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시험 문제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 학교의 시험 스타일을 분석하는 거, 고전 문학은 이제 형식적인 특징 정리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다시 다지고 또 다지면 좋을 것 같아요.